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일요일 김경국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동훈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오늘이 정확하게 2달이 지났습니다. 패배 후 국민의힘은 큰일 났다 이러면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렇게 잠깐 정신 차리는 듯 하던 국민의힘이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그렇지만 김기현 지도부는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그야말로 국민의힘 몸과 마음이 다시 2달 전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마음가짐과 또 정당 지지율이 그대로 다시 원상복귀됐습니다. 결국 김기현 지도부는 2개월간 헛송세월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는 조기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 위기를 또다시 파헤쳐 나가겠다 이런 안일한 대책만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조기공관위를 구성해서 자신에게 쏠리는 눈길을 분산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번 위기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 패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직후의 지도부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때 혁신위를 구성해서 시간을 벌면서 1차 위기를 모면했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시 공관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얘기는 이미 자신의 지도력이 한계력에 부닥쳤다 이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 퇴진을 필두로 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여론 지지도는 30% 초반 박스권에 갇혀서 좀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위 활동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다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5%입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 전망을 묻는 조사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론 응답도 정확하게 35%입니다. 반면 야당에 투표할 것으로 보이는 정권 견제론에 대한 응답자는 무려 51%에 달했습니다. 지원론과 견제론의 차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 격차인 16%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여야 후보 격차인 17.5%와 거의 일치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2달 전으로 이제 완벽하게 돌아가 버린 것이죠. 이 와중에 또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 가운데 6개 지역에서만 우세를 보인다. 이런 당 자체 분석 결과까지 나왔죠. 그래서 총선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대위원회 구성 요구는 이미 사실상 일반화된 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김 대표는 조기공관위를 구성해 돌파하겠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구상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김 대표 사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한 뒤에 퇴진 요구가 나오자 하위직 자신의 하급직만 다 사퇴시켰죠. 그리고 자신은 혁신위를 구성해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공관위로 돌파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이 더 이상 김 대표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과거 2014년 17대 총선 당시 그때 당시 최병일 대표였나요? 김문수 공관위에 정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가 공관위에 모든 공천 권한을 넘겨주고 이렇게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면 어느 정도 다시 지도력을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이런 기대 섞인 분석도 지금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김 대표는 혁신위에도 정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이번에도 공관위에 어느 정도 수준의 약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지켜질 거라고 담보를 못하게 돼버렸죠. 혁신이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당 지도부 책임론이 부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쇄신 대상 1순위가 김기현 대표다. 김기현 대표의 총선 불출마로는 부족하고 사퇴만이 답이다. 이렇게 모질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의 조기공관위 해법에 대해서도 혁신위원회 시즌2
꼼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이제 당 지도부 내에서도 김 대표에게 혁신위의 혁신안을 조속히 수용하라 이런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최종 보고서 내일 최고위원회의에 상정되죠. 그 자리에서 김 대표가 어떤 희생 방안을 내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아마 김기현 지도부의 운명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주류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는 순서가 있다. 김기현 대표가 한 말이죠. 그런 김기현 대표 입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김 대표는 이미 시기를 놓쳤다. 이런 분석이 유력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 지나치게 지금 수직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개선해서 수평적으로 개선하면 그런 노력을 보이면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회를 놓쳤고 김기현 지도부가 수평적 운운한다고 지금 믿을 국민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김기현 지도부는 아까도 말했지만 혁신위를 거치면서 이미 신뢰를 잃었습니다. 무신분립이라고 했는데 신뢰를 잃어버린 마당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투수가 요구되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1순위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침 또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한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당 민주당 대표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 장관을 더욱 애타게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5에서 7일 3일간 했는데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진 19%, 한 장관은 3%포인트 상승한 16%를 얻었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는 지금 3%인데 결국 오차 범위 이내까지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추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여론조사에서 4%로 처음으로 차기 지도자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후 지난 3월 첫째 주에는 11%, 9월 첫째 주에 12%, 10월 둘째 주에 14, 그리고 12월 첫째 주 이번에 16%로 지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이재명 대표는 22%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19%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나온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 16%, 여권 대권 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입니다. 다른 여권 주자들보다 월등하게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4%,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렇게 전부 2%입니다. 2%이고 유승민 전 의원이 1%. 한동훈 장관 이외에 아무도 지금 5%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관이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로부터 각광을 받는 것은 우선에 세련되고 이미지가 세련되고 신선하죠. 그리고 이념에 얽매이지 않을 것 같은 스마트한 이미지. 특히 이민청 설치 이런 것들은 보면 사실 진보 진영에서 더 좋아하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지금 거리낌이 없습니다. 또 특히 기존 정치인들, 기득권자들을 단숨에 제압하는 말솜씨,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한 장관을 부각되게 한 가장 핵심 요인이었죠. 또 권력자를 단죄하는 한 장관의 모습,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한 장관에게 한마디로 다 무너졌죠. 그런 한 장관의 모습은 과거 검사 시절에 이재용, 최태원, 정몽구 대그룹 회장들,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을 모두 구속시켰던 힘 있는 사람을 수사하는데 위축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이 재산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부인을 하지 않았더라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압수수색을 하고 그렇게까지는 않았을 텐데 조국 장관이나 가족들이나 너무 부인을 하니까 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미래 권력이죠. 미래 권력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수사하면서 스스럼 없이 사법적으로 단죄를 했죠. 그런데 뭐 결국 그 결과 자천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같은 전력도 한 장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호하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아직 사퇴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전면에 나선 것과 다름없는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손꼽힌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김기현 대표 사퇴론이 다시 들끓기 시작하자 한 장관 정치 경력이 없죠. 정치 초년생임에도 뭐 아직 입문하지 않았으니까 초년생이라고 불리기도 뭐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 후보로도 1순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이 바뀌지 않으면 지금 다 죽을 만큼 판세가 어려운데 인지도가 높고 또 경쟁력 있는 한 장관이 흥행 카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여권 지지자들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국민적으로 인기가 있는 한 장관이 당의 간판을 달고 전면에 나서면 내년 총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한 장관을 단숨에 보수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관이 등장은 또 정치권에 상당한 바람도 몰고 올 것 같습니다. 우선 한 장관이 총선에서 전면에 나선다. 그러면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겠죠. 정부 보수 유권자들 지금 사실은 정부 여당에 많이 화가 나고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장관이 나서면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심어준다면 보수층들을 다시 투표장으로 데리고 나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양대 정당의 행태에 실망하고 있는 중도층 2030 세대들 그 사람들한테는 또 한 장관이 뭔가 신선할 것 같다, 뭔가 다를 것 같다 이런 신선함으로도 내비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30 젊은 층과 여성층에도 한 장관의 인기는 독보적이죠. 최근 지방 순회를 하면서 그런 인기가 다 입증이 됐는데요. 얼굴, 키, 재력, 머리, 또 서울대 법대라는 학력, 또 재학 시절에 사법고시를 패스한 실력, 법무부 장관이란 현재의 직위, 거기에다가 또 심지어 미모의 실력 있는 부인까지 뭐 하나 모자랄 것 없어 보이는 한 장관입니다. 그런 사람 과거 같으면 정말 재수 없어 이렇게 질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워너비 그러니까 닮고 싶은 사람으로 인기가 있다. 이것이 30대 초반 유튜버 성재준 씨가 어디 나와서 했는 얘기인데 자기 젊은 세대의 눈으로 볼 때는 한 장관이 그렇게 비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장관은 최근 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급격하게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기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자 기대다 이렇게 보수 유권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을 지금 국민들이 많이 싫어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장관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차별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가방, 백팩이나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기자들 질문에 대답할 준비부터 하죠. 마이크 앞에 쓸 준비부터 합니다.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같은 윤 대통령과의 소통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측면과 함께 정책적인 아니면 스타일 부분에 있어서도 한 장관이 조금의 더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보일 수 있다면 분위기를 급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로 지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지금 대체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장관을 환호하는 한 장관에 대해서 환호하고 있는 배경이 이 같은 기대감이죠. 한 장관은 이미 대구, 울산, 대전 등 지역을 방문하면서 인기를 확인했고 지난주에는 또 국민의힘 의총장에 나와서 상견례도 가졌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장관이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연초 원포인트 개각으로 한 장관이 등판하면 바로 이제 여권의 차기 희망으로 부각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재명 대표와 맞선다. 이렇게 되면 검사와 피의자의 대결 구도 꽤 괜찮은 그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한 장관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판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판이 깔렸다.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